네, 오늘의 주제 천장을 뚫은 바로 코스피에 대한 내용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초기만 하더라도 사실 코스피가 1,400선까지도 또 밀리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어제는 또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장중에는 2,628선까지도 고점을 높이는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코스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확인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가능하죠. 네, 근데 네. 일단 올해 참 다이나믹한 한 해였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가운데 시장도 충격을 받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동학개미운동과 함께 이어졌던 변화가 이제 바톤을 외국인들이 넘어가서 받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시 2,600선이 넘어오는 가운데 이 최근에 이어졌던 탄력은 자세히 보시게 되면 환율이 워낙 강세가 이어졌던 한 1,130원대부터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별거 없습니다. 뭐 자세한 작은 종목들 안 삽니다. 그냥 삼성전자 사죠. 그런 네. 차원에서 삼성전자와 LG화학 관련된 또 LG화학은 2차 전지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대표주 대형주를 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주도 장세가 뚜렷하게 약 한 달 정도 지금 이어졌던 분위기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유동성 효과와 환율 효과, 게다가 또 경기 지표들이 속속 들여서 좀 좋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대표적으로 지금 수출 동향 같은 경우도 지난달부터 좀 턴하는 모습들이 확인됐고요. 게다가 한국의 BSI라고 하는 경기 실사 지수 같은 경우도 빠르게 올해 초 수준까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네.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한국에 대한 기업의 실적 회복력이 가장 뛰어나다. 이런 평가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어졌던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동안에는 동학개미 운동을 이끌었지만 이제 뭐 환율 그리고 뭐 지표의 개선세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뭐 기업들이 이제는 빠르게 실적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삼성전자, LG화학을 많이 사들인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의 탄력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뭐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일단 시장이 오르고 신고가가 나오다 보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기분 좋아서 계좌를 클릭해서 잔고 평가를 보는 순간 좀 짜증나죠. 내 계좌는 신고가가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지금 나오는 변화들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과 어떤 그 대형주 중심의 분위기가 좀 한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또 그렇다고 한국 시장을 다 사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그 코스닥 시장의 뭐 셀트리온 계열을 또 사는 것도 아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상대적인 좀 소외가 나온다는 게 가장 큰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럼 지금이라도 외국인들 관련된 매수하는 종목들을 따라 사야 되나? 맞아요. 다 팔고 따라 사야 되나? 이런 고민도 생길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계속 쫓아다니는 매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가는 오히려 많이 오른 종목들이 조정받게 되면은 또 허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차례가 되면 내 차례가 오겠지라는 생각 쪽에서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서 한번 또 순환매는 또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게 되면 그런 기다림에 좀 미학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체감 지수는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또 충분히 변화 요인들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한쪽만 바라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외국인들은 다 사는 게 아니죠. 따라서 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탄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차례는 언젠간 오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내실 필요는 없다라고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매수 또 전문가님께서 앞서도 뭐 네. 종목 쏠림이 있다, IT 쪽으로 많이 산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매수 쏠림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인이 뭘까요? 네, 안 좋은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쏠림이고요. 좀 네. 좋은 표현으로 하게 되면 주도주 장세. 주도주 장세. 네, 주도주만 먼저 강하게 가다 보니까 나머지가 좀 차별화되는 장세. 일단 좋은 표현이죠. 네, 근데 네. 막상 계좌는 또 그렇지 못한 현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도주가 뚜렷하게 나와서 크게 또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 주도주가 약간 쉴 때 그러면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또 순환매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특징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좀 이용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LG화학을 매수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그에 따라서 이어질 수 있는 낙수 효과와 관련된 즉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죠.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화들도 뚜렷하게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난주부터도 나왔던 기관의 매매 동향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메모리 업황에 대한 내년의 기대감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반영되는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관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추세도 계속 살아있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런 어떤 이런 한 축도 서서히 움직일 준비를 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쪽도 한번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면 주도도 장세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LG화학의 낙수육을 받아서 중소형 관련주들의 밸류체인도 지금은 연속성을 가지고 시세가 같이 잘 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뭐 순환매의 가능성은 여러더라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뭐 한켠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제는 뭐 저평가주들만 남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저평가주가 남았으면은 또 저평가가 고평가가 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죠. 네, 그런 네. 쪽에서 저평가 종목들 찾는 것도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올해 당연히 실적이 부진했지만 그에 따라서 어떤 자산이나 여러 가지 흐름 대비해서 저평가가 뚜렷한 종목들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 실적이 부진해도 하반기의 개선, 그리고 내년에 뚜렷하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계속 비중을 늘리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쪽에서 특히 이제 시세가 크게 올해 이어지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계속 내년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입장 쪽에서 대응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평가주가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셨고요. 실적이 지금은 좋지 않아도 하반기에 좋아질 것, 그리고 주가 차트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괜찮아질 종목군들을 옥석 가리기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지금 보면요. 매수 섹터 대 저평가 섹터 이렇게 두 개로 만약에 본다면 전문가님은 어떤 쪽에 조금 더 메리트, 이 매력을 느끼시나요? 네, 항상 쏠리는 건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둘다 저번에도 또 뭐 흑백 논리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 두 가지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어떤 측면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저는 그레이 색깔을 좋아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흑백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도주라고 해서 또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오른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없으면은 시장에 대해서 또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심 있게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쪽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섹터가 대표적으로 IT 쪽, 반도체 쪽, 그리고 네. 또 화학 쪽이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쪽 이런 쪽이죠. 그런 쪽과 이제 철강, 경기 민감 쪽으로 약간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일단 또 다른 경기 민감주에 대한 다음 시소 게임이겠죠. 이런 쪽도 계속 나올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 섹터 쪽에서 어떤 중소형주 쪽으로도 온기가 더 퍼질 가능성을 대비하면서 그런 어떤 기다림의 종목들 어떤 매수 대응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저평가 섹터 중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섹터죠. 네. 대표적으로 유통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어지고 있는 화장품 뭐 이런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엇보다 당장은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백신이나 여러 가지 인간이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를 기대했었을 때 일단 돌아갈 것이다라는 쪽에 네.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또 업황이 좀 저점을 통과해서 움직이는 또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 쪽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한 해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24번, 5번인가요? 24번째입니다. 네, 24번 되는 이런 셀 수도 없습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정책적인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많이 위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이렇게 빠르게 해소가 되면서 이제 살 집이 없다라고 매매할 집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이 다시 늘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변화를 기대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건설 쪽, 건자재 쪽도 찾아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섹터 그리고 저평가 섹터 시속 게임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요 저평가 쪽으로도 훈풍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뭐 경기 민감주, 코로나19 피해주 쪽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섹터가 그 안에서도 참 저평가주의 안에서 많은데 어떤 종목을 좀 가장 최선호주로 눈여겨 보시는지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중에서 그래도 건설 쪽에 또 대형주 쪽을 본다라고 되면 GS건설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이쪽 같은 경우 일단 민간건설 쪽에서도 강점이 있고요. 또 약점이 있었던 부분들이 해외건설이었습니다. 해외건설이 하반기 들어서 수주가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11월 달 들면서 이제 수주가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수주의 보강과 함께 내년은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 다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해외 수주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변화 요인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7,4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죠. 작년 수준 정도라고 하게 되면 선방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내년에 성장세까지 감안하게 되면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되면 다음 타자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 기준에서는 어떤 한 단계 올랐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한 42,000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29,0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평가주 안에서는 GS건설 최선호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약점이었던 해외 수주가 점진적으로 좀 이제 변화가 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좋은 동력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42,0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인수 대표님. 감사합니다.